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깜짝 여행을 떠난 21살의 카밀라 이야기입니다. 카밀라의 여정은 어떤 비밀스러운 매력에 이끌려 한국의 번화가를 걷게 만들었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의 발견이 아닌 자신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었다는데요.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자랐고 항상 다양한 문화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어요. 평소 멕시코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면 그녀는 자주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 시간을 보냈죠. 카밀라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그 영상 속 세계에 매료되었어요. 멕시코는 그 자체로도 문화와 예술이 풍부한 나라이죠. 하지만 카밀라에게는 멕시코의 문화만큼이나 한국의 문화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국 여행을 결심하고 이국적인 풍경과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카밀라가 사는 멕시코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죠.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심지어 이 변화는 멕시코 정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어가 거의 두 번째 모국어처럼 자리 잡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필수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했었죠. 그러나 요즘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요.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특히 눈에 띄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어 실력이 연봉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도 하지만 멕시코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학교들에서는 강좌 개설 후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멕시코는 자국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타 문화에 대한 배척이 심한 편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밀라와 같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은 새로운 문화적 개방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여겨지고 있어요. 카밀라가 있는 멕시코에서는 한국어가 특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종차별이나 학교 내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는데 한국어 학습이란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죠. 지원 덕분에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학교의 수가 급증했답니다. 요즘 멕시코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까지 해요. 카밀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어는 알파벳과는 다르게 소리나는 대로 글자를 조합해 말하고 읽을 수 있는 신기한 구조 덕분에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예능, 노래 등에 빠지게 되었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예요. 카밀라는 이렇게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기고 있답니다. 한국어 학습이 시작점이 되어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친구들과의 대화도 더욱 풍부해졌어요. 한국어 덕분에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다른 학우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해요. 멕시코에서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진 카밀라는 정말 신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에요. 할리우드 영화가 남성의 강인함을 액션 장면으로 보여주고 시트콤이 짧은 에피소드로 웃음을 주는 것과는 달리 한국 드라마는 매 장면마다 다음 전개가 너무 궁금해서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다고 해요. 한국의 드라마 작가들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드라마의 다음 흐름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매번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카밀라가 말하죠. 그녀에게 짜임새 있는 스토리라인이 16부작으로 이루어진 한국 드라마는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의 매력에 대해서도 카밀라는 특별한 언급을 해요.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가 있죠? 얼굴도 귀엽고 자상하기까지 하다니 그녀는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보여지는 한국 남성의 이해심 있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해요. 멕시코의 전통적인 마초스러움과는 달리 한국 남성들의 스위트함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나 봐요. 이 모든 경험으로 인해 요즘 그녀가 유튜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채널은 유럽 여성과 한국 남성 커플의 일상을 다룬 것이랍니다. 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건 사랑 이야기와 결혼을 다룬 유튜브 채널이에요. 특히 한국 남성과의 러브스토리에 많은 여성들이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한국 남자친구 사귀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있죠. 이번 방학을 맞아 카밀라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알레한드라는 이미 한국을 2번이나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매료되어 배우 공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답니다. 한국 드라마 덕분에 두 사람은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며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심히 하고 있죠. 카밀라는 프랑스 남성들과 한국 남성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프랑스 남성들은 대체로 자신감이 넘치지만 외모 관리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은 피부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러한 차이가 카밀라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카밀라의 한국행 여정은 정말 가슴 벅찬 순간들로 가득 찼어요. 멕시코에서부터 한국까지 그녀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죠. 특히 한국 남성들의 매너와 여성에 대한 배려심은 카밀라를 심쿵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였어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다룬 글은 언제나 큰 주목을 받고 카밀라도 언젠가 자신만의 이야기로 그 공간을 채우고 싶어 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도래했고 카밀라는 그 설렘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에어프랑스를 탈까 고민도 했지만 한국의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어 대한항공 티켓을 예매했답니다. 한국 국적의 비행기에 대한 평이 아주 좋았거든요. 기대를 모았던 대한항공은 카밀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승무원들은 모두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친절함을 더해주었죠. 그리고 카밀라와 알레한드라의 한국어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승무원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에는 튜브형 고추장까지 모든 것이 새로우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카밀라의 비행기 여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했어요. 멕시코에서만 볼 수 있던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특히 비빔밥은 채소가 풍부해 장시간 비행에도 소화에 부담이 없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했지만 그 맛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드라마에서 보았던 비빔밥에 대한 호기심이 카밀라를 이끌었고 그녀는 주저없이 비빔밥을 선택했어요. 그 결정에 대해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밥은 찰지고 윤기가 나며 비빔밥과 함께 제공된 미역국도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좋았다고 해요. 기내에서 제공된 맥주와 와인이 무료라는 사실도 카밀라에게는 즐거운 놀라움이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에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음료들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앞좌석에 달린 모니터를 통해 넷플릭스를 연결해 볼 수 있어서 지루함을 느낄 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카밀라의 한국 도착은 그녀에게 있어 신세계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멕시코에서부터 한국까지 이어진 비행 중 그녀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끊임없이 감상했답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의 눈부신 연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드라마 감상이 잠시 지루해질 때면 블랙핑크의 신나는 노래로 기분 전환을 했죠. 장시간 비행으로 몸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맛있는 음식과 흥미로운 드라마 덕분에 시간은 금방 흘러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공항이 현실과 다를까 걱정했지만 인천공항은 카밀라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멋졌답니다. 입국 심사대도 많아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었어요. 카밀라보다 먼저 한국을 경험한 친구 알레한드라는 길을 잘 알고 있어서 두 사람은 곧바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쾌적했고 적절한 온도 조절로 여행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죠. 카밀라와 그녀의 친구 알레한드라는 홍대에 도착해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숙박을 선택했어요. 알레한드라가 이야기한 바로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다채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가끔은 파티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도착한 게스트하우스는 아늑한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분위기로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호텔과는 다른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죠. 공용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차를 마실 수도 있었고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 동양인 남성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다소 어색한 반응이었어요. 영어로 다시 말을 걸어보니 그는 중국에서 온 창이라고 소개했어요. 카밀라는 주로 한국 남성에 관심이 많았지만 창과의 대화도 흥미롭게 이어갔답니다. 비록 처음 만남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파티는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어요.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와 막걸리를 맛보며 피곤함도 잊고 즐거웠다고 해요. 하지만 밤이 깊어가며 카밀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밖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에 마주치고 말았죠. 어두운 밤이 아닌데도 가로등 아래에서 불쾌한 행위를 하는 한 남성을 보게 된 거예요. 카밀라는 그 상황에 깜짝 놀라 소리쳤고 그 남자도 놀란 듯 했어요. 그 밤 카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알레한드라가 곧장 달려와 괜찮냐며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라본 그 사람은 바로 그날 오후에 만났던 중국인 창이었어요. 카밀라는 화장실이 있는데 왜 길에서 그런 행위를 하냐고 소리쳤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나와서 상황을 진정시켜 주었고 창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중국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그것이 창의 습관일 수 있다고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해를 부탁했어요. 카밀라는 당황스러웠지만 이 일로 인해 첫날부터 마음을 쓰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녀와 알레한드라는 그날이 첫날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이른 시간에 쉬기로 결정했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침대는 가격 대비 매우 쾌적하고 깨끗해서 두 사람은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카밀라와 알레한드라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그곳의 간판들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눈이 정말 즐거웠죠. 전통 한옥 건물들 사이를 거닐며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예쁜 전통 액세서리들을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였답니다. 카밀라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아름다운 부채를 하나 골랐어요.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 엄마가 그 부채를 받고 정말 기뻐하셨죠. 그 후 우리는 찻집에 들어가 쌍화차를 주문했어요. 알레한드라가 한국에서는 꼭 쌍화차를 마셔야 한다고 추천했거든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그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약간의 매운맛과 오묘한 향이 어우러져 달콤하면서도 계피의 매운 향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실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인사동에서 보낸 하루는 참으로 즐거웠어요. 저녁이 되자 알레한드라는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알레한드라가 카밀라를 이끌고 간 곳은 바로 한우 소내장집이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요리는 소의 내장, 소내장이었죠. 멕시코에서는 다양한 요리가 있긴 하지만 소내장은 카밀라에게 전혀 낯선 음식이었어요. 소내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독특한 모양과 기름진 광택에 카밀라는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작게 자르고 나니 버섯이나 오징어링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도 그 매력이 특별했어요. 알레한드라는 소내장이 피부에 좋고 소주와 잘 어울린다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낸 선배답게 그녀는 소내장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전해줬죠.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은 내장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 버렸는데 한국인들이 그것을 주워 먹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혐오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결국 그 맛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알레한드라는 곱창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카밀라에게 전해줬어요. 일본인들이 처음에는 소내장을 멀리했지만 그 맛의 매력을 알고 나서는 즐겨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다지 끌리지 않는 외관이었지만 카밀라가 곱창을 입에 넣어보니 그것은 마치 입에서 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는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을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부드러운 소고기. 여러 조각을 한꺼번에 먹는 듯한 느낌이었죠. 여러분, 한국에 오면 꼭 이 맛을 경험해보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랍니다. 카밀라는 그렇게 말하며 곱창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특히 식사 후 곱창팬에서 볶아주는 볶음밥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맛을 선사했어요. 한국의 누룽지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볶음밥을 약간 누룽지 상태로 만들어 먹을 때 그 맛이 가장 좋다는 것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배웠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맛본 김가루가 얹어진 볶음밥은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으로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카밀라와 알레한드라는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어요. 밤이 깊어가자 카밀라는 소주 한 잔 덕분에 한국의 밤거리가 유독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멕시코에서 꿈꾸던 한국의 밤은 정말 화려하고 모든 사인이 반짝이며 낮과는 다른 세상 같았죠. 저녁 10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카밀라는 알레한드라,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자 둘이 다니는 건 이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알레한드라는 웃으며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야.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카밀라를 안심시켰어요. 그녀는 카밀라에게 진정한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시켜 주겠다며 홍대로 향했죠. 도착한 곳은 홍대의 한 클럽이었어요. 카밀라에게 클럽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게다가 그녀가 만나고 싶었던 잘생긴 한국 남성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답니다. 어두웠지만 그들의 멋진 외모는 여전히 눈에 띄었죠. 클럽 안에서는 키가 큰 남성들도 많이 눈에 띄었어요. 카밀라와 알레한드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다양한 한국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춤추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클럽 안에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았고 한국 여성들도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어요. 카밀라는 한국 남성들과 친해지는 것이 로망이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대화하기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뻤죠. 춤을 추면서 한국 남성들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스킨십이 조금 과하게 느껴졌어요. 카밀라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스킨십이 과감하다고 생각했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어떤 남성이 카밀라의 손목을 잡고 조금만 나와달라고 했어요. 카밀라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 남성은 지금 함께 있는 남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해줬답니다. 클럽을 떠나 숨을 돌리며 알레한드라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카밀라에게 클럽에서 만났던 남성들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밝은 곳에서 보니 그가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 카밀라가 그에게 한국 사람인지 물었을 때 그는 얼버무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기분을 느낀 카밀라와 알레한드라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죠. 벤치에 앉아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던 중 그들에게 경고를 해준 남성이 과연 누구였는지 왜 조심하라고 말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까 그 남성들이 나타나 우리를 술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했어요. 카밀라와 알레한드라는 거절했지만 남성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했어요. 실갱이를 하다가 손목에 멍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어떤 남성이 나타나 본인의 일행인 척하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어요. 그의 강력한 목소리에 남성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물러났답니다. 그 남성이 나타나자 남자들은 곧바로 도망을 쳤어요. 카밀라는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느꼈죠. 그 남성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바로 그 클럽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아까 그 남성들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로 홍대에서는 이런 행동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한국인인 척 여성들에게 접근해 나쁜 짓을 한다고 했어요. 그 남성은 보조개가 귀여운 진짜 한국인이었어요. 카밀라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매너가 좋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는 우리를 게스트하우스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어요.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남성의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와의 만남이 여운을 남겼나 봐요. 알레한드라는 그날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질 뻔했다며 앞으로 조심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카밀라의 귀에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K-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남성과는 여전히 SNS로 대화를 잘 나누고 있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공유하고 있어요. 다음번 한국 방문 계획에는 이미 클럽에서 만난 친절한 그 남성 만남을 약속해 두었죠. 멕시코로 돌아온 카밀라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힘을 쏟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한다고 해요. 실제로 카밀라는 멕시코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인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인 친구도 새로 만들었죠. 이제는 아시아 문화하면 일본이나 중국 대신 한국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카밀라 주변에는 한국 유학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카밀라의 한국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을 아직 방문해보지 않은 분들께는 카밀라의 이야기가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게 만드는 작은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